우리가 겨울이 두려운 건 단순히 추위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습도가 문제입니다.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피부가 당기다 못해 찢어질 듯 고통스럽지 않으신가요? 이 겨울에는 건강한 피부의 수분 함량도 10% 이하로 떨어져요. 실내외 심한 온도차로 가려움, 따가움, 피부 건조증으로 애원하는 환자가 30% 정도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때 꼭 필요한 가습기, 이제 다시 꺼낼 때가 됐죠. 그런데 가습기는 무조건 세척이 편한 게 좋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럴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세척이 쉬운지 따지기 전에 더 중요한 세 가지를 따져봐야 해요. 아무리 세척이 편해도 이런 가습기는 걸러야 합니다. 세계적 권위의 SCI급 논문 5편의 실험 결과와 한국소비자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세척보다 중요한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가습기를 고르는 관점이 새로워지실 거예요. 요즘 소비자들 똑똑해지면서 초음파 가습기는 매일 청소해주지 않으면 세균 번식으로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가습기를 고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청소 편의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음파 가습기를 매일 30분씩 빈틈없이 청소해도 세균과 곰팡이는 막을 수 있지만 폐를 손상시키는 미네랄 미세먼지, 화이트 더스트는 막을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왜냐하면 그건 오염이 아니라 깨끗한 물속에 있던 미네랄 자체가 공기 중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아는 동생이 얼마 전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급성 폐손상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원인을 찾아보니 폐에 미네랄 성분들이 침착되어 염증이 발생한 거였어요. 매일 잘 때 가습기를 틀어줬었는데 거기서 나온 미세 미네랄 성분들이 아이에게 흡입된 거죠. 부모는 죄책감으로 한동안 씨름하고 아이도 거의 한 달을 병원 신세를 졌어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꼭 따져봐야 할 청소 편의성보다 중요한 첫 번째 기준, 바로 미네랄 미세먼지를 해결해 주느냐입니다. 초음파 가습기에서 방출된 입자의 90% 이상이 0.1에서 0.5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게 미세먼지보다도 작아서 기관지를 넘어 폐포까지 도달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실제 화학 분석 결과 그 입자들은 물속 칼슘, 마그네슘, 규소, 나트륨, 황 등이었습니다. 즉 물과 함께 있던 미네랄들이 그대로 호흡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속에 얼마나 미네랄이 많은지는 총용존 고용물 농도인 TDS라는 수치로 알 수 있습니다. 밀리그램 퍼 리터로 표기되는 수치예요. 보통 한국의 수돗물은 150에서 300 수준이에요. 미국 환경보호청 EPA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수돗물 수준인 TDS가 300인 물을 넣은 초음파 가습기를 작동했을 때 실내 미세먼지 농도는 1세제곱미터당 최대 6,300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갔습니다. 평균적인 실내 공기보다 수백 배 높은 수준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이는 공장 굴뚝 바로 옆 수준입니다. 아이가 자는 방에서 수돗물로 초음파 가습기를 트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그럼 생수나 정수기물은 안전할까요? TDS는 시판 생수의 경우 브랜드에 따라 40에서 250, 역삼투압 정수기물의 경우 5에서 30 범위입니다. 역삼투압 방식 정수기물을 쓰면 위험이 많이 줄긴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정수기 시장의 50% 정도는 역삼투압 방식이 아닌 직수형으로 나노필터, 중공사막, 복합탄소 등의 필터를 사용하는데 이런 정수기들은 물입자의 기본 크기가 훨씬 커서 미네랄 먼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시는 물로서는 문제가 없거나 오히려 몸에 좋은 미네랄이지만 공기 중에서 흡입하게 되면 폐포까지 도달해 축적되어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죠. 좀 더 완화된 수준의 버지니아 공대 연구팀의 논문을 보겠습니다. TDS가 아주 낮은 75 수준의 물을 넣은 초음파 가습기에서 발생한 미세입자 농도를 측정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1세제곱미터당 211 마이크로그램이었어요. 이는 15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 수준인 간접 흡연보다도 높고 76 마이크로그램 수준인 미세먼지 매우 나쁨 단계의 3배나 되는 수치입니다. 생수는 절대 안심할 수 없고 정수기물도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가 자는 방에서 초음파 가습기를 트는 건 수돗물이나 생수나 정수기물이나 모두 간접 흡연보다 더 최소한 미세먼지 매우 나쁨 단계 수준의 치명적인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도쿄대 연구팀은 쥐에게 초음파 가습기 입자를 흡입시킨 뒤 폐 조직을 현미경으로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폐를 청소하는 폐포 대식세포 안에 칼슘과 알루미늄 입자가 가득 있었죠. 급성 염증은 없었지만 장기간 노출 시 폐 섬유화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실제 의학 사례 보고도 있습니다. 미국 소아과 학술지 페디트랙스에 실린 케이스 보고에서는 생후 6개월 아기가 초음파 가습기 미네랄 먼지를 흡입해 급성 호흡부전으로 입원했습니다. 기관지 세척에서 칼슘, 마그네슘, 알루미늄, 철 입자가 검출됐고 폐 영상에서는 간유리 음용, 즉 염증성 손상이 확인됐습니다. 가습기의 청소 상태와 위생은 완벽했지만 물속 미네랄을 막을 방법은 없었던 겁니다. 이 아이는 고용량 스테로이드 및 산소 치료를 받고 3주 후에 호전되었지만 퇴원 후 3개월 동안 간헐적 기침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깨끗이 청소해도 초음파 가습기는 미네랄 미세먼지 발생기입니다. 버지니아 공대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같은 농도에서 어린이의 폐는 성인보다 3.5배 많은 입자 질량이 침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른에게도 위험하지만 어린이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것이죠. 연구 결과들에서 만약 초음파 가습기를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증류수 사용이 필수라고 권고합니다. 증류수는 어떤 미네랄 성분도 없는 순수 물이기에 초음파 가습기를 사용해도 미네랄 먼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류수는 쿠팡에서 가장 싼 게 20리터에 10,000원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4리터는 사용하니 한 달에 물값으로만 최소 6만 원은 써야 하는데 싸다고 초음파 가습기를 사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화식 가습기나 가열식 가습기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기화식 가습기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일단 너무 비싸요. 기본 30만 원 이상입니다. 거기다 필터 유지비도 1년에 최소 5만 원 이상은 듭니다.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데 심지어 분무량도 적은 데다 초기 가습 속도도 오래 걸려요. 10평의 방을 습도 30%에서 50%까지 올리는 초음파식은 평균 55분, 가열식은 평균 75분, 기화식은 120분이나 걸려요. 습도 올리는데 한 세월 걸리니 성미 급한 한국인이랑은 좀 안 맞죠.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 유행하는 가열식 가습기가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가열식 가습기 중에 100도가 아닌 80도에서 90도로만 끓이는 가습기들 있죠. 이런 가습기들은 여전히 미네랄 미세먼지 분무기입니다.
물속 미네랄 주성분인 칼슘, 마그네슘, 규소 등은 비휘발성 무기염으로 100도 이하에서는 기화하지 않아요. 물 분자만 기화가 일어나고 미네랄은 여전히 남아 같이 분무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습기들은 석회가 덜 쌓이고 청소하기는 편해서 좋은 가습기로 오해될 수 있어요. 진짜를 구분하는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석회가 많이 쌓인다는 말은 반대로 우리 폐 손상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가습기라는 거예요. 그럼 100도로 끓이는 가열식 가습기를 사면 될까요? 이런 가열식 가습기도 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바로 화상 위험과 전기세 폭탄이에요. 청소 편의성보다 중요한 두 번째 기준, 바로 화상 위험이 정량입니다. 23년 말 한국소비자원의 가열식 가습기 안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열식 가습기로 인한 소비자 안전사고가 전년 대비 140%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4년 동안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화상 건수만 해도 92건이고 이 중 77%가 6세 이하의 영유아 화상이었습니다. 대부분 영유아가 호기심이나 실수로 가습기를 만지거나 밀어서 넘어뜨려 화상을 입는 경우였어요. 요즘 제품들은 수증기 분무 온도를 60도 정도로 낮추어서 분무 노즐 근처의 화상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건 한국소비자원에서 21개의 가열식 가습기로 실험을 했는데 제품이 넘어졌을 때 21개 모든 제품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본체에 누수 방지가 된 제품들도 예외 없이 수증기 분무 노즐을 통해서 가열된 뜨거운 물이 새어나왔고 영유아가 이 물에 닿는다면 바로 화상사고로 연결되겠죠. 미국에서는 6만 7천 명 소아과 전문의가 속한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가열식 가습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청소 편의성보다 중요한 세 번째 기준은 바로 전기세입니다. 다들 광고에서는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은 단가를 기준으로 매일 10시간을 틀어도 전기세가 만원대로밖에 안 나온다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겨울철 4인 가족 기준 평균 전력 사용량이 300kW로 이미 2단계 누진 구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400kW가 넘게 되면 3단계 누진 구간에 들어가죠. 100만 유튜버 기곰님의 자료를 참고해서 7개의 가열식 가습기에 10시간 사용 시 전력 사용량을 계산해보니 평균적으로 126kW가 나왔어요. 누진 단가를 적용하면 평균 월 전기세는 29,484원입니다. 10월부터 2월까지 5개월을 튼다고 하면 전기세만 1년에 15만 원이 되는 거죠. 이래도 가열식 가습기를 사시겠어요? 그러면 어떤 가습기를 사야 할까요?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해 볼게요. 가습기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준입니다. 첫째, 100도로 끓여서 미네랄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가열식이나 복합식 가습기 중에 100도로 끓이지 않는 건 소용없고 기화식은 가격과 유지비가 너무 비싸고 가습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제외하세요. 둘째, 화상 위험이 낮아야 해요. 특별히 영유아가 위험하고 화상사고 대부분의 경우를 차지하는 토출구를 만졌을 때와 제품이 넘어졌을 때 위험하지 않아야 해요. 셋째, 전기세가 조금 나와야 해요. 일반적인 가열식 가습기는 전체 물을 가열하니 효율이 떨어져요. 기존 전기 사용량을 감안하면 2단계, 3단계 누진 단가로 적용돼서 1년에 전기세만 15만 원이니 만만치 않죠. 그 외 분무량, 용량, 세척 편의성, 디자인, 편의 기능 등도 중요하겠죠. 리뷰만은 22개 제품 분석해서 딱 한 개 사시면 됩니다. 먼저 가습기는 무조건 가열식 가습기예요. 왜일까요? 가습기는 크게 초음파, 가열식, 기화식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초음파와 기화식은 치명적이고 현재 기술로는 극복 불가능한 약점이 있기 때문이죠. 초음파식은 진동자로 큰 물 분자를 튕겨내는 거예요. 매일 청소 안 하면 세균을 내뿜고 심지어 아무리 청소해도 미네랄 초미세먼지로 폐가 손상됩니다. 이거 진짜예요. 미국 환경청 EPA 연구 논문을 볼게요. 수돗물로 초음파 가습기를 틀었을 때 초미세먼지가 1세제곱미터당 6,300 마이크로그램. 이건 공장 굴뚝 바로 옆 수준이에요. 정수기물 초음파 가습기를 틀었을 땐 초미세먼지가 1세제곱미터당 60 마이크로그램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상청 초미세먼지 나쁨 단계 수준이죠. 아무리 뼈 빠지게 닦아도 우리 집을 초미세먼지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충격이지 않나요? 기화식은 바람만으로 물을 증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필터비만 1년에 10만 원은 기본. 관리 못하면 역겨운 냄새가 나는 데다 너무 느려 세평방의 습도를 30%에서 50%까지 올리는데 초음파는 단 1시간, 기화식은 2시간. 엘리베이터 문 3초도 못 기다리고 닫힘 버튼 누르면서 이거 기다릴 수 있으세요? 2시간? 그러면 정답은 가열식인데 그 중에 끝판왕을 찾아볼게요. 잘 팔리고 리뷰 많은 22개 제품을 다 분석했어요. 먼저 1차 필터링으로 소비자들의 충분한 검증을 거쳤는지 볼게요. 올해 출시됐고 리뷰 수나 부정 리뷰가 많이 없으면 아직 어떤 제품인지 제대로 몰라요. 특히 출시 초기 리뷰는 업체 작업이 많아서 작업이 좀 더 어려운 쿠팡 리뷰가 많이 달리기 전에는 기다리는 게 좋아요. 삼성전자 가전도 1세대는 거르라고 하잖아요. 가습기는 특히 한철은 써봐야 옥석이 가려지니 괜히 먼저 마루타 되지 말고 패스. 그래서 에어메이드 가열식, 웰포트, 쿠쿠, 탈락. 다음 2차 필터링으로 100도로 끓이는지 볼게요. 100도로 안 끓이고 70도, 80도로 끓이면 미네랄 초미세먼지 초음파랑 똑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비싼 돈 주고 온 집안에 초미세먼지 까실 거예요. 그리고 저온은 세균은 설사 죽여도 세균이 죽으면서 내뿜는 잔여 독소는 제거하지 못해요. 그래서 초음파와 가열식을 섞은 복합식 가습기 중에 저온 가열을 하는 에어메이드 복합식, 캐리프, 케어팟, 탈락. 그럼 이제 남은 16개 제품의 평점을 비교해 볼게요. 네이버와 쿠팡 평균 점수로 정렬. 이 중에서 3등까지 4개만 파보자고요. 노서치 채널의 실험 영상 결과를 참고해서 동일 기준을 적용했어요. 가열식 장르의 최대 단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분무구의 화상 위험과 폭발 위험이죠. 한국소비자원 안전실태조사랑 각종 뉴스 보도 보셨죠? 분무구 온도는 플러스는 55도로 안전하고 조지루시는 75도로 양호하고 스테나와 스텐팟은 90도로 위험해요. 폭발 위험은 어떨까요? 플러스는 압력이 높은 밥솥 구조가 아니라 폭발 위험이 없어요. 스텐팟은 보안 구조를 적용하고 압력 인증까지 받았어요. 스테나 조지루시는 보안 구조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따로 인증은 없네요.
그 다음은 가열식 가습기 먼저 써본 사람들이 제일 불편하다고 한 5가지 항목을 살펴볼게요. 22개 제품의 3점 이하 리뷰 3,935개를 분류했더니 불만의 1등은 소음, 2등은 청소가 불편하다는 것, 3등은 AS 관련, 4등은 고장, 5등은 분무량이었습니다. 먼저 소음을 볼게요. 플러스가 1등입니다. 가열식은 특유의 뽀글뽀글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익숙치 않은 분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분야예요. 소음 제어 기술도 영향을 주겠지만 가장 큰 팩터는 아무래도 가열하는 범위겠죠. 플러스는 가열판 박스 일부만 가열해서 소리가 가장 작고, 스테나는 중앙부만 가열해서 그 다음, 스탠팟과 조지루시는 전체를 가열하는데 그 중에 조지루시가 소음 관련 불만 비율이 특히 높았어요. 그리고 플러스는 뽀글뽀글 소리가 너무 거슬리시면 초음파 모드만 사용할 시 거의 무소음에 가까운 사용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 불편입니다. 또 플러스가 1등. 가열식은 물을 끓이고 나면 미네랄이 석회화 되어 바닥에 남게 돼요. 초음파만 쓰던 분들은 이게 뭐냐며 이해를 못 하시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그게 바닥에 안 남으면 다 초미세먼지로 공기 중으로 나가 우리 폐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구연산을 써서 청소해줘야 해요. 아무래도 전체를 가열하면 석회가 더 많이 쌓이고 굳는 속도도 빨라 청소가 힘들겠죠. 그래서 가열 범위가 큰 영향을 미치고, 또 내솥 분리나 코팅 여부가 일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가열 범위가 적은 플러스가 아무래도 어려움이 덜 하겠죠. 그리고 흡수 패드를 써서 가열판에 침착되는 걸 최소화하기도 했어요. 스테나가 가열 범위가 좁아 그 다음, 조지루시와 스탠팟은 둘 다 전체를 가열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조지루시는 내솥 분리가 안 되어서 씻기 불편하지만 코팅이 되어 있어 석회가 잘 들러붙지는 않아요. 스탠팟은 내솥 분리는 되지만 석회가 잘 들러붙습니다. 이거 정말 제거하기 어려워요. 세 번째, AS입니다. 또 역시 플러스가 1등이네요. 플러스는 AS 대응도 빠르고 무상 보증 기간도 평생이라 독보적입니다. 스탠팟과 조지루시는 1년, 스테나는 3년으로 스테나가 보증 기간은 긴데 AS 관련 답답하다는 부정 리뷰가 너무 많아서 나머지 3개 똑같이 3등입니다. 네 번째, 고장입니다. 이것도 플러스가 1등. 가습기는 물이 닿다 보니 고장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플러스, 조지루시, 스탠팟은 중국 제조이고 스테나는 국산인데 스테나가 가장 고장이 잘 나고 부정 리뷰가 엄청나죠. 아마 그래서 스테나가 반품이 많은 쿠팡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 달 안에 고장으로 반품이 쏟아지면 감당이 안 될 테니까요. 이미 가전 제조에서 중국이 한국을 뛰어넘은 지 오래입니다. 일부 저가 생산 공장이 이미지를 깎아먹긴 하지만 제대로 된 공장은 한국 공장이 못 따라가요. 이미 제조 생태계가 무너진 한국에서 제조하는 건 비싸기만 하고 품질도 보장을 못합니다. 숙련된 인력 확보도 어렵고 물량도 너무 적어 양산 경험을 충분히 쌓기 어렵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분무량입니다. 이것마저 플러스가 1등. 가열식은 끓여서 자연 기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서 최소 30분은 기다려야 분무가 시작돼요. 그리고 그마저 분무량이 적죠. 스테나는 2분 만에 나오지만 분무량이 가장 적어요. 플러스는 키자마자 찬 가습이 나오고 2분 만에 55도까지 올라가는데 분무량도 가장 많아요. 그 다음 보너스로 물통 용량과 가격을 살펴볼게요. 이것들마저 플러스가 다 1등이네요. 물통은 전원 차단되는 최소량을 뺀 기준으로 플러스 7리터, 스탠파 4.5리터, 조지루시 4리터, 스테나 3.8리터예요. 가격은 아이러니하게 전체 평가 대비 오히려 역순이에요. 플러스가 12만원대, 조지루시가 26만원대, 스탠파 34만원대, 스테나 39만원대. 자, 종합해보겠습니다. 가습기는 초음파, 가열식, 기화식 크게 3가지가 있고 복합식도 있는데 무조건 100도로 끓이는 가열식이나 복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기준에 맞는 16개 제품 중에 평점 기준 1등에서 3등 제품을 상세 분석해봤습니다. 종합 1위는 100도 가열 복합식 플러스, 2위는 조지루시, 3위는 스탠팟, 4위는 스테나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진짜 추천 제품 사셔도 후회 없으실 거예요. 좋은 제품 사셔서 춥고 건조한 겨울 우리 가족 건강 잘 지켜주세요. 링크는 아래 달아놨으니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다음 추천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